네, 지난 주말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나흘 만에 끝이 났죠.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이번 파업으로 창원 시내버스 정책의 해묵은 숙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이 시내버스가 지금 정상 운행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15년 만에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창원 시내버스의 70%에 해당하는 6개 업체, 버스 480여 대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버스 노조와 업체가 8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이 되면서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업을 예상한 창원시가 전세버스 150여 대와 임차 택시를 긴급 투입했지만 평일 대비 65%에 그치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진 탓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다 지친 일부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돌아가 개인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등 출근길부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흘 만에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네, 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의 임금 협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노조는 임금 9% 인상과 무사고 수당 10만 원 선 신설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막상 파업이 진행되고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두 한 발 물러서 임금 2% 인상과 무사고 수당 5만 원 신설을 조건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표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업의 주된 이유가 임금 협상 결렬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에서 이번 파업이 내년부터 추진할 준공영제를 두고 창원시와 버스업체가 힘겨루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버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형 준공영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창원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의 핵심은 재정지원금 통합 산정제입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수익 노선을 제외하고 비수익 노선 110개의 적자액을 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수익과 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136개의 노선 전체의 손익을 합산해 적자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는데요. 버스업체들은 금융비용과 보험 할증 등 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실제 비용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은 올해 초 창원시를 상대로 한 7억 원대의 운행 손실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행정과 업체 간 갈등이 파업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네, 이런 버스업체의 불만에도 창원시가 이번 파업을 전환점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허성무 시장은 지난 3일 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시장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버스 재정지원금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버스 수익 구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 동선과 신도시 지역을 고려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창원시는 시내버스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S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해 창원에 어울리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꿎은 시민들 불편한 일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창원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 전화 연결해봤습니다.